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도시재생, 문화재생에 대한 정책 토론이 있었습니다. 유은혜 국회의원 등이 주최하고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한국마을지원센터 연합이 주관으로 된 이번 회의는 김영배 상임공동대표이며 성북구 구청장이 사회로 진행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해법을 위한 도시재생과 문화재생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훈혜, 황희, 김경수, 진선미, 박주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토론회는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했고, 정책 제안에는 김희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기획단장이, 사례 발표는 최복순 전 서울시 은평구 산세마을 주민공동체 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는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상임공동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조발제는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송경련 부천문화재단 대표가 발제를 했습니다. 이어서 지정토론 순으로 이어졌으며 도시재생, 문화재생에 관심이 많은 지역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양각지에서 이 도시재생, 문화재생을 함께 하겠다고 지금 결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마을지원센터나 마을활동가, 그리고 도시재생활동가, 그리고 문화활동가, 그리고 오늘 성북 마을미디어센터에서 지금 이 생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방송국이라고 하는 곳이 전국에 있는데 오늘 성북구에서 송출하고 정부기획을 받아서 생중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정사상 최초 여성 예결위원장이셨고 최초 여성 국토부 장관이신 우리 김영미 장관님은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한 주거 정비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물리적 개선과 함께 문화, 역사, 환경 등의 소프트웨어도 개선하는 도시 혁신 사업입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청년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새로운 지역 맞춤형 일자리도 만들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주거약자, 사회빈곤층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을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의 랜드마크를, 또 부산의 랜드마크를, 광주의 랜드마크를, 대구의 랜드마크를 새로 세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와 함께 도시재생과 함께 만들어진 그러한 새로운 랜드마크가 우리 세계의 경쟁력을 가져서 이제는 국가 경쟁은 물론 도시 경쟁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들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님과 같이 읍면동의 곳곳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일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토론회가 사실은 거의 역사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지역에서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을 또 뒷받침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 장관님까지 모시고 저희가 상임위를 떠나서 국회에서 의원들이 다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건물이 남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사람이 남는 도시재생,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사람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도시재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균형발전도 사실은 핵심적인 것이 격차, 차별적인 지역을 우리가 포용해 가는 거지요. 그러나 그 포용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 포용하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 이게 경제를 가지고 될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산업을 클러스터를 만들고 소득을 증진시키고 이러면
포용성이 증진될까? 못 사는 지역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면 소득이 증대하고 산업이 발전하면 포용이 돼서 국가가 골고루 발전하는 것인가? 그게 기초적인 필요 조건은 될지 모르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게 이게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물론 그 이전에는 다리도 놓아주고 뭐 공항도 지어주고 역도 만들어주고 해서 SOC가 잘 들어가면 포용이 될까? 교통이 좀 편리해지면 포용이 될까? 물론 그런 필요 조건들을 우리가 쭉 해왔습니다만 산업만 가지고는 돈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포용이 우리가 같은 민족,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여야를 달리하고 생각이 다르면 포용성이 좀 이렇게 부족해지는 것처럼 정치만 가지고도 이게 쉽지 않아요. 결국 이 포용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균형 발전, 이 문화야말로 우리가 이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결국 뭐 다 이게 반대도 없고 뭐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마음에 금 가는 것도 없고 충분히 사람이 사는 생활 양식이고 제 정신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런 상징척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 지역마다 이 문화를 오픈해서 이 문화를 거기에다가 여는 거죠. 열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도시재생, 재생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창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화야말로 포용적 도시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로드맵을 금년 말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청사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과정도 오늘의 제 발표하는 내용들도 그런 어떤 도시재생의 청사진이 뉴딜 청사진이 나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과거와 다른 것은 재개발 또 재건축 뉴타운이라는 방식이 아닌 것이죠. 일단은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다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내몰고 새롭게 건축해서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과거의 방식에서 지역을 그대로 두고 마을 공동체가 여러 가지 도시에 필요한 시설들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6월부터 저 구청장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헌집 죽게 새집 다오라고 시범 지역이 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6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연도별로 봐주시면 2012년도 3월에 저희가 텃밭과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하게 됐고요. 2012년도 11월에는 이제 경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되고 저희가 텃밭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도시와 문화를 묶으니까 사실 문화는 또 문화를 주민이 막 주체적으로 또 하기를 바라고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적인 국민으로서 생각은 좀 문화적이지 않더라도 주민이 자생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단계가 꼭 있어야 이것이 굉장히 탄탄하고 주민 중심의 사람 중심의 어떤 문화가 이제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10분에서 15분. 그래서 물론 이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하자라고 할 때는 정말 어떻게 할 거냐를 정말 고민해야 되고 하면 잘 해야 됩니다. 잘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100% 잘 하는 거면 진작 했지 지금까지 안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정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한 사례들 아까도 소개했었지만 사례들도 참조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랑 아무 관계 없는데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한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는 잘 맞는 사례들을 찾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들을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미 추진됐던 도시재생, 지난 정부는 왜 도시재생을 했을까?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 물리적 위주의 했던 것이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걸 감지하고 거의 1,000억에 가까운 R&D 예산을 투자해서 특별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어서 한 3.5년 정도의 집행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 공모 사업으로. 그러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나 많은 지역을 재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은 지역에 적은 비용을 하다 보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아무 효과가 없었다라는 걸 반성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점에 착안해서 50조 원, 처음에는 500개 넣겠다고 이렇게 했죠. 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든지 추진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든지 부작용 방지의 여러 가지 대책들, 제도 개선 등등이 이제 앞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세우고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하겠습니다. 지방 정부에서도 마을 공동체나 뭐 자치분권 지원 조례 같은 것들을 사실 지원을 많이 제정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맞게 사실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도시 재생이나 문화 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너무 광범위한 부분도 사실 좀 없지 않아 있고 또 서울과 같은 그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오늘 그 토론회를 보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방만하게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문화라는 개념은 낡고 새 것이 아닙니다. 축적되고 또 그 변화하죠.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와 가치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재생이라는 것과 만났을 때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문화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마 이번 정부에 들어섰을 정부의 뭐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리고 21세기는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우선이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그동안 역설적으로 사람이 우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문화를 여기에 다시 소환할 수밖에 없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이상으로 성북 실버 IT센터 소식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